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그 캐스팅 경쟁 그리고 좀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았던 그런 원작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캐스팅이 도움이 되는, 영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캐스팅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안재현 배우의 몫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패션 모델 출신인 거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나는 안재현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때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안재현 배우를 캐스팅하자고 주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 구성을 하셨는지부터 좀 얘기를 하면서 배우들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야, 이렇게 감독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자리가 있군요. 이 두 분 배우님은 조금 죄송합니다. 원래 배우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캐스팅을 이제 패션왕이랑을 하게 됐다고 2012년도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현장에서 지금 선생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재현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랬고 그때 제가 이 케이블 TV 이런 걸 볼 때 이수근, 김명만 나왔던 그 프로그램 뭐 하시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보고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내 영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 돼가지고 이제 본격 캐스팅이 시작됐는데 주원이라는 배우도 뭐 하게 되면서 안재현 카드를 드디어 내밀어야 되겠다고 내밀었더니 다들 누구야? 라는 말을 거의 진짜 90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는데 35세 이상은 잘 몰라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늙었다는 증거죠. 늙었다는 증거. 그 사람들. 그래서 하여튼 했는데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부랴부랴 찾아보더니 좋은 카드인 것 같다 해서 이분이 귀한 거를 마셔서 그때 우리가 패션왕 팀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회식 밑에서. 그래가지고 안재현 배우가 같이 할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내려갔더니 모든 여자 스태프들이 만세! 진짜 싫어. 모든 여자 스태프들이 너무너무 좋은 카드가 우리 좋은 배우가 오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알지만 우리 김성호님이 계셔서 이 영화의 중심이 잡히거든요. 이분이 안 계시면 이 영화가 굉장히 정말 이상한 영화가 될 뻔했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제가 삼고초려를 설명을 하다가 찾아뵙고 막 해서 모셔가지고 이렇게 이 영화가 좀 중심이 잡힌 영화가 됐어요. 그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은 설리 좋아하시는 분들인지 안티팬이신지 모르겠지만 예, 뭐 하여튼 근데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영화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 설리란 분을 제가 또 캐스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설리란 배우는 여러분이 지금 이 영화 보신 분들이잖아요. 해적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해적 보면 좀 이상해요. 그 해적 감독이 이제 하얀그 후배인데 그쪽엔 해적팀, 산책팀 너무 많아갖고 일일이 챙길 수가 없었대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는 또 뭐 설리님, 박세영님이 여자 두 분이시니까 최대한 정성 들여 찍어서 이제 연기를 잘하게 된 건데 사실 그 전에 이 사람이 소동룡 때부터 해서 나름 유명한 배우였어요. 여러분 FX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리란 배우가 이 가시권에 올랐을 때 이 사람 꼭 잡아야 되겠다고 했었고 비하인드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독님 수위가 점점 높아지시는데 예. 이 오늘의 자리가 끝나고 나서 책임지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셨나요? 조금 요거 네. 나중에 따로 네. 좀 저 약간 앞에서 저를 붙잡으시면 제가 네네. 잠깐 이야기를 네, 앵콜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듣는 너무 걸로. 흥분이 돼갖고 네. 그만하겠습니다. 김성호 씨께서는 왜 이 작품을 거절을 하셨었나요? 제가 거절한 이유는 처음에 그 패션왕이라는 웹툰을 저는 솔직히 못 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서 이 시나리오를 보는데 한 80~90%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럴 법합니다. 이해가는 작품을 해도 그 100% 이해하고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이해 안 가는 작품을 내 스스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할 수 있겠나 이런 것 때문에
정정하게 거절을 했죠. 다시 결심하신 이유는? 점점 이해가 갔죠. 예. 점점 젊어지신 걸로 점점 네. 듣고 뭐 네. 시나리오도 뭐 시나리오라는 게 사실 영화를 찍기 전에 그 나온 시나리오 그대로 계속 찍는 게 아니고 계속 날마다 찍으면서까지 촬영 종료하는 날까지 시나리오를 계속 고쳐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화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고쳐지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생기고 뭐 지금도 제 정서상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지금 완성본에도 뭐 그거는 제가 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해 못하는 걸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안재원 씨는 사실 스크린 데뷔작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작품들을 좀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하셨겠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패션이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소재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나온 다른 배우들보다 가장 경험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웹툰을 정말 즐겨봤어요. 근데 한창 모델 열심히 할 때 그 웹툰이 나와서 아 나도 이제 내 이름 비슷한 이름이 나오나 캐릭터 나오나 했는데 쏙 빼놓고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누가 좀 이게- 그래도 근접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웹툰 안에서요? 윤주 누나나 네. 그러니까 패션에 관련된 분이 많이 나오는데 아 내가 아직 멀었구나 정말 더 열심히 해야지 저를 자극시켜주는 웹툰이었어요. 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정말 그냥 오디션 보고 싶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러면 아 미사들이라고 가야겠다. 그 별그대 촬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고기 드시고 계시대요. 좀 회식 가셨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올라오셔서 5분 또 재현 씨, 네, 잘 부탁해요 하더니 가시더라고요. 아, 진짜로 잘 부탁한다는 게 진짜로 캐스팅이 된 거. 그게 몰랐어요. 캐스팅 된 건지도 몰랐고 한 거예요?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화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냥 너무나 기분 좋게 네, 믿어주셔서 기분 좋게 하게 됐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패션을 이해를 해야 하고 본인이 이 소화하는 의상을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했잖아요. 영화 속에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의상이? 두 분 다 마찬가지, 네, 각자 다른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는데 본인의 캐릭터와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짭의 세계 이런 것들을 연말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는 청년 사업가, 네, 그 캐릭터가 반영된 그런 좀 실험적인 의상 그리고 굉장히 지금 냉정하고 자기 안에 어떤 슬픔을 갖고 있긴 하지만 겉으로는 차갑고 도도한 그 남자의 의상 그 두 분께서 그런 모습을 비주얼로 영화에 잘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좀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는지 그게 뭐 의상에 관련해서는 또 저 영화를 제작하다 보면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또 의상 분야에서는 의상 디자이너 분이 계시고 또그 심사숙고해서 이 의상을 고르고 또 이제 감독님께서 골라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을 하죠.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의상 부분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래서 저는 그 남정이라는 아이의 정신적인 부분에 좀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의상적인 부분은 또 이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그 캐릭터가 그 옷을 소화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연기를 하시면서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합이 맞는다고 해야 될까? 의상이랑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리한 의상을 소화를 하시니까. 일단 촬영하기 전에 일단 소화제를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그 갖다 주신 의상들이 뭐 제 체형에 그닥 많이 무리가 되거나 뭐 오버가 되는 그런 옷들이 아니어서 딱 착용감 좋게 잘 입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 촬영 때 워낙
선배님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분은 뭘 입어도 멋있을 몸이에요. 근육질에 여러분 정말 말 근육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분이 이 선배님이 정말 보셨잖아요, 그죠? 변신하는 모습 기가 막히시고 또한 주원이는 난해한 그런 조금 그런 옷을 입었는데도 현재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니 나는 패션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원이 얼굴을 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상에 대해서 얘기를 자 여기서 하나 좀 주원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너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아니 전 정말 주원이의 그런 쌍꺼풀 있고 큰 말 돌리지 말고 단답형으로 얘기해봐. 너야 주원이야. 아 여러분 누가 할까요? 여기 안재현 씨 팬만 있는 걸로 하죠. 네. 여기 주원이 없으니까. 예. 화정이어도 됩니다. 예. 오늘 원래 그리고 또 주원이가 왔어야 되는데 얘가 요새 음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패션에서 예. 옮겨갔죠. 예, 네. 패션에서 음악으로 옮겨서 지금 지휘하는 거 오늘 바빠서. 안 오신 응징의 그 대가로 여기서는 안재현 씨가 제일 잘생긴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네. 어쩔 수 없이 네. 난 내가 봐도 너가 더 잘생겼어. 솔직하게. 네, 저기 연기 진지한 연기에 대한 변을 들어보도록 하죠. 외모 논쟁 그만하고. 네. 일단은 그래서 워낙 원우라는 친구가 저는 촬영할 때 몰랐는데 보니까 정말 나쁜 애더라고요. 얘 나빴죠, 애가. 근데 원래 나름의 사연도 있는 친구인데 저는 조금 현실 지금의 10대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친구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워낙 바쁘게 일을 하시고 10대 친구들 열심히 학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은 돈으로 이 친구들의 부족함을 조금 채워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모습에서 저는 원호를 그냥 부모님한테 삐지고 화가 나고 사랑받고 싶은 정말 그렇게 10대라고 생각을 마음 먹고 촬영에 임했어요. 그리고 또 김영희는 정말 그 가정에 뭐 엄마랑도 사이도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고 그런 면에서 그 친구가 마냥 부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그 감정을 싣고 했더니 못되게 나왔네요. 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거는 그 우기명이라는 친구와 안재현 원호라는 친구가 사실은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기명 또한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 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현실 속에서 우기명 또한 제대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원호 또한 지금 잘못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우기명은 좀 착한 아이고 원호는 나쁜 아이다 이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둘 다 나쁜 아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아이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그 반 정도가 되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재밌게 살 수 있는 청춘이 될 텐데 예.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화를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기명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물론 원호처럼 살 수는 없는 조건이겠지만 그렇죠? 살고 싶어도 우리 못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뭐 그건 뭐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 사실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 그 웹툰과 실제 이제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의 차이점을 가장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셨고 그리고 이 작품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각색을 하실 때도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영화를 보면 지금 이제 김성호 씨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아픔들을 잘 캐릭터에 반영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우기명 같은 경우 그 빵 셔틀, 그러니까 왕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결합을 시킴으로써
영화에 훨씬 풍성한 스토리 라인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지점들을 좀 많이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이게 뭐 우리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자본주의가 굉장히 체제를 안정시키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좀 많아지고 저처럼 없이 자라온 사람들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외받은 사람들 좀 못 가진 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장르적으로 조금 틀릴지 모르지만 영국에다 원의 어떤 계보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교실에 앉아 있지만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고3, 뭐 중3을 그냥 선생님한테 이름 한번 불리지 못하고 졸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 옛날에도 그랬던 거 같고 지금도. 그러니까 우기명이란 이름인데 그냥 시나리오 매칭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그래 무기명이 우기명 이름을 찾아가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원작에서 받아먹을 메인 스토리는 있다 없다? 기아팔사님이라고 농담삼아 했지만 거기 주신 풍부한 캐릭터와 풍부한 에피소드는 있지만 관통하는 스토리 플롯이 좀 없어요. 그게 좀 약하거든요. 그랬을 때 위를 꿰는 줄기는 무기명에서 우기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름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도구로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창주가 이름표를 돌려주고 네 이름을 찾아라. 우리가 이름 불려지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좀 성공했다 싶은데 단 웹툰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재연 프로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으로 영화 될 때는 저렇게 변주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교실 안에서 이렇게 이름 불리지 못하는 어떤 친구가 집에 가서 말없이 거울 앞에서 자기만의 포즈라도 한번 잡아보고 환하게 웃었으면 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앞으로 어떤 인터뷰를 해도 꼭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기명들에게 자기 이름을 찾는 어떤 순간들이 꼭 올 거라 믿고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하는 진심이 있어요. 그 행간만 좀 잘 읽어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어떤 따뜻한 마음이 좀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네. 되게 감동적인 메시지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있지만 이상한 포즈 많잖아요. 하이 패션 포즈. 근데 이 영화에서 그걸 보여주는 방식이 사실은 패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상. 예전 같으면 뭔가 성공하고 내가 좀 잘 되고 집에서 받은 게 없어도 잘 되려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제 감독님 세대 저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팽배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옷을 입으면 나를 나타내주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대에 오히려 가까우신 분들이잖아요, 배우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거울을 보고 집에서 좀 고등학교 때 포즈를 하시면서 잘하셨는지 각자 학창 시절은 좀 어떠셨는지 영화 속 캐릭터들이랑 생각해볼 때 많이 좀 옛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늘 교복만 입고 다니다가 이때쯤에 정말 옷에 눈을 떴는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나팔 바지에 꽃무늬 셔츠였어요. 입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게 멋이었답니다. 네, 그게 멋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도전할 때는 꽃남방까지는 힘들었고 나팔 바지까지만 했어요. 위에 흰 셔츠를 입고. 근데 그게 이게 묘해요. 사람이란 게 옷을 입으면 어떻게 튀게 입던 어떻게 입던 시선을 받잖아요. 그러면 묘하게 이렇게 자신감이 붙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고2.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패션에 관심 가졌던 게 고등학교 이후로는 중단이 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영화에서랑 똑같이 근데 많은 남자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머리를 그동안은 이발소를 다니다가 미용실을 가게 된 계기 그리고 머리에 젤을 바르게 된 계기 그게 다 여자 때문이에요.
그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면식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그 서클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예. 그래서 그런 대면식에 처음 나갔는데 그 미팅이죠, 미팅. 여자들이랑. 그 자리에 나가고 난 뒤로 집에 와서 다음 날부터 머리에 젤을 바르게 되고, 그리고 미용실을 찾게 되고, 또 나팔바지를 사러 나가게 되고, 뭐 부모님한테 이제 젤을 바른다고 혼나게 되고, 뭐 이랬던 것들이, 그게 이제 패션에 대해서 눈을 뜨고 관심을 갖게 된 건데, 그게 정확한 목적은 여자였어요. 여자가 없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시대의 모든 패션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그 근본은. 예. 오늘의 김성호 씨를 완성해준, 룩을 완성해준 사람은 그 무수한 그쵸, 여자들. 네, 여성분들. 네, 여자들 때문에. 네. 그 지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 않나? 남자 때문에 이쁘게 입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닌 분은 왜 이쁘게 입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여자한테 잘 보려고? 아니 저기 어떤 한 분이 엄마 때문에 입으셨다고. 엄마가 막 이렇게 입으면 안 돼, 저렇게 입으면 안 돼, 막 간섭하신 그 룩으로 완성을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에서 너무 주옥 같은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웹툰의 장면을 어떻게 좀 가져와서 적용을 시킬까, 이것도 패션왕을 보는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닭이랑 늑대로 변하는 원작의 장면을 쓰지 않은 것들에 대한 좀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자의 굉장히 이 중요한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그 런웨이 씬이 어떤 씬이었는지 또 그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닭이랑 늑대는 맨 엔딩 쪽에 재미삼아 이렇게 CG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긴 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예. 네. 했는데 그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생각보다 좀 중심에는 이렇게 좀 무거운 분위기가 좀 잡혀 있잖아요. 그 톤, 그러니까 물론 코미디도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한 영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장난을 쳐놓으면 조금 더 이상해질 것 같고 일단 뺀 거가 있고요. 그리고 꼭 넣어야 될 것 같다는 거는 여러분이 깜짝 놀라서 설마 하셨던 그 하늘을 나는 신고 설마 하셨다. 그 다음에 강당 씨는 꼭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뒤에 프로그램은 저희가 거의 창작으로 좀 넣었는데 앞에는 학교 쪽 안에서의 어떤 그런 패션의 배틀, 그 다음에 학교 밖의 배틀, 그러니까 미드 포인트를 중심으로 앞에는 학교 안, 후반부는 학교 밖으로 나눠서 패션을 좀 배치를 해서 나름의 균형을 좀 잡았는데 하여튼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좀 설명할 수는 없고요. 각자의 힘들었던 씬들을 체크하면서 한번 느껴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안재현 씨 같은 경우는 그 나르는 씬을 뭐 런웨이 경험이, 실전 경험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 하다 나는 건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리한 컨셉을 어떻게 소화를 하셨는지. 저는 그 당일날 체육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게 철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옷이거든요. 네, 그게 조금 불편한데 하늘에 날았을 때 그런 이 정도 숫자의 그 친구들 추가로 연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골려보면서 이게 한 번에 눈을 마주치는데 아니 어찌나 행복한지. 네. 아니 좋더라고요. 언제 한번 하늘 날아보겠습니까? 그러긴 하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김성호 씨 씬 중에 한밤의 TV 연애를 방불케 하는 홍대 그 거리 씬, 네, 그 장면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네. 물론 그 장면을 찍을 때 가장 많이 고생을 하셨죠. 이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거기 나오신 분들이 출연자가 다 아니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홍대가 굉장히 붐비는 곳이라서 영화 촬영 장소로는 정말 꽝인 곳이죠. 예. 그런 곳에서 애쓰냐고 정말 저도 비롯해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씬이
김홍도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CG 뭐 다들 보셨겠죠? 예, 그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저도 모르고 있던 거를 그 현장에서 빤스만 입고 그걸 찍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 영화 완성본을 보셨으니까 모르시는데 정말 그게 무슨 메이킹 화면에도 있으면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사실. 추웠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원판에다가 올려놓고 빤스만 입혀놓고 다 쳐다보고 있고 막 돌리고 있고 막 이렇게 막 상당히 하여튼 그 장면이 그래서 저도 영화가 완성되면 이 CG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가 가장 궁금했었어요. 예. 감독님 왜 그러셨어요? 그게 그 성호 씨랑 저랑 기억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사실 팬티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전을 잘라가지고 대충 정말 배우한테 제 결례를 좀 했던 씬이었고 넓은 마음을 이해를 해주셔갖고 막판에는 각종 다양한 포즈도 취해주시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사과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앞만 보고 감독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아마 이제 이 배우 안재현 배우를 날린 것, 별에서 왔는데 다시 보낸 것, 그리고 이 배우를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노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패션왕으로 흥행이 되셔서 갚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약간 양질의 질문을 했다라는 판단을 좀 자체 검열을 거쳐서 배우들의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는데요. 패션 좀 돋보이는 분부터 뽑아볼게요.